안녕하세요. 엑셀 2010 사용 설명 5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수식 활용과 기본 함수, 필수 함수에 대한 사용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저장된 파일 불러올 때는 파일 메뉴에서 열기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저장 위치 로컬 디스크 D 선택하신 후에 자, 오른쪽 파일 영역에 11월 엑셀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엑셀 폴더 안에 보시면 예제 파일 폴더가 있습니다. 자, 예제 파일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면 오장 수식과 함수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오장 수식과 함수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국민의 날 행사 준비금의 읍면별 배분이란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럼 읍면별로 인구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합계 항목을 계산을 하실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합계 계산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죠. 합계를 계산하시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등호가 있어야 되죠. 자, 등호 입력. 자,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등호를 선택하시고 나면 합계가 계산될 영역이 가평읍에서 북면까지의 인구수를 각각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가평읍에 있는 인구수가 입력된 셀을 먼저 선택하시면 셀 주소가 이렇게 지금 나오죠. 셀 주소가 나오면 더하기. 자, 그 다음 서랑면의 인구수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숫자를 더해야 되겠죠. 또 더합니다. 그 다음에 외서면 입력 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상면 더하기. 하면 더하기. 북면까지. 북면 다음에는 더할 게 없죠. 그래서 자, 북면까지 셀 선택이 다 되시면 마지막에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수식 입력 줄이 여기에요. 자, 셀 포인터가 먼저 여기 있어야 되죠? 셀 포인터가 어디 있나 보세요. 셀 포인터는 계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위치. 영역에 먼저 클릭하고 자, 그리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셀 포인터 여기다 놓고 뭘 하시냐면 우리 홈탭 오른쪽 끝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자, 편집 그룹에 보시면 자동 합계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동 합계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 수식 입력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앞에 등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가 사용이 되는 건데요. 자, 함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할 때는 맨 앞에 등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게 합계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함수. 자, 그리고 괄호 안에는 자, 이 C5번부터 C10번까지의 중간에 콜론 표시가 되어 있죠. 땡땡. 자, 콜론 표시는 연속된 범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C5번부터 C10번 5, 6, 7, 8, 9, 10 범위의 값을 sum이라는 함수를 만났으니까 더하겠다고요. 자, 그리고 더할 범위가 화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범위가 맞다 그러면 엔터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수식 입력줄 요 앞에 보시면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인구 비중에 대한 계산 수식은 아래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구 비중은 자, 인구수를 합계로 나누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가평읍의 인구 비중을 계산하실 거기 때문에 셀 포인터 위치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함수를 사용하실 게 아닙니다. 함수 사용하실 게 아니고 수식을 직접 입력하실 거기 때문에요. 자, 수식을 직접 입력하시겠다. 그럼 가장 먼저 뭘 누르셔야 될까요? 등호. 자, 등호를 먼저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나눌 거라고요? 뭐와 뭐로 나눌 거라고요? 인구수와 인구수가 입력된 셀 선택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누기는 자, 여기 아래 표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표시가 나누기예요. 얘 표시죠? 얘가 나누기. 자, 그럼 나누기. 그 다음에 뭐로? 합계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합계가 계산된 셀이 여기 있었습니다.
합계가 계산된 셀이 여기 있었죠? 자, 계산 수식 하나 적용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자,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입력 버튼 선택. 입력 버튼을 선택하시는 건 셀 포인터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셀 포인터 위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식이 계산된 식은 수식 입력줄에서 확인이 되시죠. 요런 계산 수식이 적용됐습니다 라고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평읍 인구 비중 계산이 되셨으니까요.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를 채우기 핸들에 가지고 가시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뀔 때 북면까지 드래그.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div0라는 것도 있고요. value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div0가 맞네요. 자, div0라고 나온 건 수식 입력줄 확인을 해보시면 C6번 어딘가요? 설악면의 인구수. 자, 그리고 C12번으로 나눴죠. 자, C12번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나요? 비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비어 있을 때는 뭐로 인식한다고요? 0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value라고 나오죠? 자, value라고 표시가 된 자, 이 외서면의 인구 비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자, 우리 수식 입력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value라고 인구 비중 계산된 셀 위치에 셀 포인터를 이동하시면 자, C7 나누기 C13이에요. 그럼 C7이라는 셀은 외서면의 인구수 입력된 셀이죠? 자, C13번 셀에는 뭐가 있나요? 아래 보면 백분 금액 총액. 자, 이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숫자와 문자를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이 에러 메시지예요. 자, 여기는 인구 비중 계산 수식이 틀렸기 때문에 자,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누르세요. 자, 여기에서 계산돼야 되는 건 합계라고 계산된 셀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셀은 절대 참조가 사용이 되고요. 인구수는 절대 참조가 사용이 되면 안 되죠. 인구수는 처음에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자, 인구수가 입력된 셀은 상대 참조. 자, 합계가 계산된 셀은 절대 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대 참조라는 건 내가 셀을 선택을 했어 라고 할 때가 이게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절대 참조를 적용을 해야 되는 셀은 그 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키보드에서 F4번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평읍부터 인구 비중 다시 계산하셔야 되니까 자, 셀 포인터 위치 여기에요. 여기다가 우리 수식 다시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수식을 다시 입력하셔야 되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등호. 자, 등호 누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뭐부터 입력하셔야 되나요? 가평읍의 인구수. 자, 셀을 선택합니다. 나누기까지 똑같습니다. 나누기를 하는데 뭐로? 합계로. 자, 그럼 합계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는 합계가 계산된 셀 선택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셀이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돼. 절대 참조가 F4. 자, 그럼 한 번만 눌렀더니 자, 우리 셀 주소를 한번 보시죠. 자, 수식 입력줄 보셔도 되고 자, 지금 계산 식이 셀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C11이라는 셀 자, C 앞에 11 앞에 보시면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 달러 기호가 표시가 됐다라는 건 C 앞에 있는 달러는 열을 고정하겠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숫자 앞에 또 달러 기호 또 나왔죠? 행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산 수식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니까요.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입력 버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인구 비중 가평읍 계산이 되시면 마찬가지 셀 포인터가 위치한 자, 오른쪽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갑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 모양 바뀌었죠? 자, 그럼 북면까지 드래그. 자, 수식이 채워지는데요. 그러면 뭐 설악면 계산된 인구 비중 셀, 아니면 상면, 하면 계산된 셀 클릭해 보시면 앞에 있는 인구수 셀은 바뀌지만 합계 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참조 상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구 비중을 계산하실 때는
합계에 대한 인구 비중은 따로 계산을 안 하셔도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배분액은 앞에 아래 보시면 인구 비중 곱하기 배분 금액 합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맨 먼저 등호부터 사용을 합니다. 자, 등호 선택하시고 인구 비중 앞에 계산된 셀이 있었죠? 네,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곱셈이에요. 자, 곱셈은 이렇게 뭘 가지고 계산하실 거냐면 배분 금액 총액이 입력된 셀이 여기죠. 자, 근데 얘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셀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F4. 자, 계산 수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입력 버튼 체크. 자, 그러면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금액 계산되고 나면 나머지 북면까지 채우기 핸들 끌고 가서 채워주세요. 자, 배분액에 보시면 소수점 이하 값이 표시가 됐는데요. 자, 이 소수점 이하 값을 안 나오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범위, 배분액 범위가 설정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보실 거냐면 홈탭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자,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대화 상자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가 대화 상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대화 상자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는요,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현재 자, 표시 형식의 범주는 회계라고 선택이 됐고요. 자, 회계 형식에서 소수 자릿수를 2자리 표시하시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소수 이하 자릿수를 0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정수 형태로만 표시가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백분에게는 소수점 이하가 없어진 정수형 상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쉬트 함수 쉬트를 선택해 주세요. 합계라는 셀에는 자, 우리 반에 우리 회사의 뭐 전산이론, 워드실기, 엑셀 점수가 자, 각각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요. 자, 합계라는 셀에다가 결과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김연경에 대한 합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김상현까지 합계를 계산하는데 합계가 계산되는 위치가 자, 지금은 열이 똑같아요. 행은 바뀌지만. 자, 그럼 이럴 때는 셀 범위를 같이 블록 지정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셀 블록이 지정되시면 자, 우리 홈탭 맨 오른쪽에 보시면 편집 그룹이 있고요. 자, 편집 그룹에 보시면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자, 자동 합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셀에 합계가 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합계가 계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김연경의 합계가 계산된 셀의 셀 포인터를 이동을 해보시면 자, 우리 수식 입력줄에 sum 어디에서 어디까지 셀 범위가 나오죠. 이 범위가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셀 범위가 계속 주소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평균을 계산하는데 합계는 평균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평균 계산될 셀의 셀 포인터 먼저 이동하셨죠? 자, 평균은 조금 전 합계처럼 한꺼번에 범위 지정하고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빠져야 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셀 포인터 김연경의 평균 계산될 셀에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시면 자, 그러면 이번에 어디를 사용하실 거냐면 자, 홈탭에 있는 편집 그룹의 자동 합계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목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 계산을 하겠다고 함수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평균 계산 선택을 했더니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average라는 함수명이 나옵니다. 자, 이 average라는 함수명이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범위가 E5에서 H5라고 나오죠? 자, E면 어디예요? E면 전산이론, F면 워드실기, G면 엑셀, H면 H5까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H면 합계. 자, 그럼 조금 전에 합계까지 범위가 설정이 되면 과목이 4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합계에 계산된 값도 그냥 숫자가 입력이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합계는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합계는 범위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건 범위 지정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전산이론에서 엑셀까지만 다시 드래그.
자, average라는 함수의 범위는 E5에서 G5까지만 표시가 돼야 되죠. 이게 셀에서도 G5까지 범위가 표시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또는 수식 입력줄에도 보시면 똑같이 E5에서 G5까지 범위 설정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되셨다 그러면 우리 채우겐들 끌고 가셔야 되니까요. 셀 포인터 위치에서 그대로 자리에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자, 김연경에서부터 강성현까지의 계산 수식이 같습니다. 자, 이 상대 채우기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는 평균 계산된 셀, 자, 위치 오른쪽 아래 채우겐들의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고요. 아래로 드래그. 자, 그럼 이번엔 최고 점수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점수가 계산될 셀에 셀 포인터를 먼저 이동하세요.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이동되시면 여기에서 자, 이번에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라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홈탭 편집 그룹에서 자동합계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함수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는 이번엔 max라는 함수 이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max라는 함수는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 찾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만 이동했더니 김연경에서부터 김상현까지 전산이론 점수가 범위 지정이 되죠. 자, 그럼 이 범위가 맞는 거잖아요. 범위가 맞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입력 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산이론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90점이랍니다. 자, 그럼 요게 워드 실기 엑셀까지 채우겐들은 꼭 아래로만 채우겐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전산이론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몇 점이라는 걸 찾으셨으면 자, 마찬가지 채우겐들을 오른쪽 아래 채우겐들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네, 그러면 자, 엑셀 점수까지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총 인원수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자, count라는 함수는 숫자 범위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 범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전산이론 점수 범위여도 되고 워드 실기나 엑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3개를 다 선택하시면 인원이 3배로 늘어나죠. 네, 그래서 자, 총 인원 계산될 셀에 셀 포인터를 먼저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홈탭 편집 그룹이죠. 자, 편집 그룹에 보시면 자동합계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숫자 개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 개수 함수를 선택합니다. 자, 숫자 개수 함수를 선택했더니 자, 셀 포인터가 있던 위 범위가 자동으로 다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범위는 포함시키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김연경에서부터 김상현까지만 범위를 다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ount란 함수에는 2, 5에서 12까지 범위만 나오는지 자, 현재 셀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수식 입력줄에서도 count라는 함수가 만났고 자, 2, 5에서 12까지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 입력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인원이 모두 8명이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김연경의 자, 평가 계산을 하실 건데 이번에 평가를 계산하실 때는 if라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이번에는 그 자동합계 목록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수식 입력줄 앞에 보시면 자, 이 부분 함수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자, 함수 삽입 선택해 보세요. 자, 그럼 화면에는요.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함수 마법사에서 먼저 범주. 자, 범주가 if라는 함수는 우리 앞에 프린트에서 84페이지 자, 설명에서 보시면 범주는 논리 함수라고 표시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범주는 옆에 목록을 누르셔서 논리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범주를 모두가 아니고
자, 여기는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범주를 찾으면 그 범주 안에 있는 함수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함수 개수가 많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논리라고 선택을 해보세요. 범주를. 자, 논리라고 선택하시면 논리 범주 안에 있는 함수 목록이 알파벳 순으로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if 선택. 자, 그러면 아래 형식이 나옵니다. if. 자, 처음에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로지컬 테스트라는 게 논리 수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일 때 뭐라고 입력을 할 건지, 세 번째는 거짓일 때 어떤 값이 들어갈 건지 요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설명이 나오죠. 자, 논리 검사를 수행하며 true나 false 값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다 보셨다 그러시면 아래 확인 버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은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체크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자, 평균 점수가 계산된 셀 첫 번째 셀이 되죠? 첫 번째 사람부터 평가를 내리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평균 점수가 계산된 셀 선택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81점이지만 이게 계산이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1점이라고 값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이 값이 들어있는 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 이상이면 비교연산 아까 가운데서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상이면 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로 수식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와 비교하냐면 80점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0점 이상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합격이라고 표시할 때 문자이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입력하고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value if false 영역에 클릭을 하시면 자, 이 value if true에 입력된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자동으로 인식한다라는 게 큰 따옴표 앞뒤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0점 이상이 안 됐다 그러면 value if false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자, 80점이 안 되면 어떻게 해? 불합격이라는 판정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합격 입력하시고 또 다른 셀에다 굳이 클릭을 안 하셔도 얘가 문자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이 다 되시면 자, 이제 오른쪽 아래에 네, 그래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지지만 자,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려있는 창 닫으시면 됩니다.